어느 날 다른 세계와 지구를 이어주는 통로인 게이트가 열리고 일반인들은 각성하여 초인적인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게이트 안의 던전에서 마물을 사냥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헌터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최악 병기라 불리는 아무 쓸모없었던 주인공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여동생의 대학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헌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주인공은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죽었다고 생각하던 순간 주인공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주인공은 꿈같은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인공 앞에 있는 괴물은 블랙 드래곤 아칼로만이라고 하는 드래곤인데, 드래곤 중 몇 없는 반신의 위를 획득한 위대한 자, 즉 땅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드래곤에게 상처를 남긴 유일한 인간, 대마도사 크라토라스라는 이름이고 전생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드래곤과 싸워 패한 주인공은 윤회전생이라는 마법을 쓰게 되고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돌아온 전생의 기억, 전생의 기억으로 마력을 조금 움직였더니 아카샤 시스템이라는 이상한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은 10년 전 포탈이 생성될 적에 스스로를 아카샤 디렉터라고 부르는 존재가 인류에게 말을 걸었고, 무작위로 사람들을 선별해 초능력을 주고 각성시켰는데, 경험치로 레벨업이 되고 스킬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치 게임 시스템 같은 대단히 이질적인 초능력을 주게 되고, 이 이질적인 초능력에 적응한 인류는 몬스터와 대적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작품은 이미 최고 정점인 한 남자가 어떤 일을 벌인 최고 고수 신놈들을 죽이기 위해 찾던 중 10놈 중 2명은 죽고 그 중 1명인 미친 영감이 동기어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칠량무신, 즉 주인공은 봉인이 되었고, 생각은 할 수 있었던 주인공은 편안하다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빛이 나면서 흐릿하게 눈을 뜨게 되는데, 갓난아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 어리둥절한 주인공은 결국 으름을 터뜨리게 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의 꿈에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꾸는 꿈을 자각몽이라고 하는데, 꿈에서 눈을 떴더니 귀신의 저택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저택에는 저택의 주인과 하녀 그리고 괴물이 있는데, 그 저택의 주인이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면 전부 죽여버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악몽이지만 자각몽이기 때문에 꿈에서 죽으면 실제로도 죽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평범했던 고등학생이 이상한 생물에게 여성이 공격받는 걸 우연히 보게 되고 주인공이 도와주게 되는데, 그 여성은 감사의 인사로 어떤 물건을 주게 됩니다. 학교로 돌아온 주인공은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남자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걸 또 구해주려고 하다가 그걸 이상하게 보고 있던 친구가 주인공에게 다가가는데, 그 남자는 주인공이 아닌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 남자를 잡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지만 주인공 또한 죽어버리게 되고, 주인공과 친구는 어떤 이유로 살 수 있게 되지만 이미 혼은 저승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친구의 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다니는 성장형 웹툰으로 재미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주인공의 주인이었던 노인 마레소가 던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의 파티가 공략할 수 없는 정도의 레벨이었고 클리어하지 못한 주인공 파티는 전멸하게 됩니다. 15년 전 지구 곳곳에는 무덤들이 나타났고, 엄청난 지진과 함께 나타난 무덤 안에는 유물이라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고, 신화, 위인, 전설, 인담, 대중, 소설 등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야기들의 힘이었고, 유물은 이런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온갖 물건이었습니다. 유물 소유자에게는 갖가지 이능력이 생겼고, 유물을 놓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물을 찾아 나섰고, 주인공도 뒤늦게나마 그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고생 끝에 주인공은 엄청난 유물을 얻게 되었지만, 많은 유물을 선점한 독식자들은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유물을 쓸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고,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주인공은 발굴 능력에 인정받아 거대 기업에 스카웃되었지만, 밀수의 도둑질, 스파이, 그리고 도굴까지 유물을 빼돌리며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승승장구하는 권회장과 다르게 주인공은 독식자의 빌붙은 쓰레기라고 손가락질만 받게 되었고, 실력이 너무 좋아진 권회장은 위기감을 느껴 주인공 파티를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뱀에게 잡아먹히려던 순간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그 목소리는 주인공의 재능이 아깝다며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주인공은 1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누구보다 빨리 유물을 모으며 강해지는 작품입니다. 거칠기로 소문난 도시의 뒷골목에서 권왕의 전설이 시작되게 되는데, 처음에는 길거리 골목대장으로 어떤 건장한 남자와 싸움을 하게 되고,
대장이 밀릴 것 같으니 동생 한 명이 도우려고 하지만 명성을 더럽히는 거라며 섣불리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직 주먹만으로 싸우는 그는 결국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걸 보고 있던 한 남자가 이 남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싸움이 끝나 쉬고 있던 주인공을 찾아가 주인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동생들은 그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자는 무공을 익힌 고수였고 동생들은 손도 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고 덤비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형님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도 없이 다시 싸우려고 하던 순간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남자는 자기와 함께 갈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주인공이 불응한다면 숨만 붙여준 상태로 끌려가거나 죽인다고 협박을 듣게 되고 끌려가도 부활은 죽을 수 있지만 무공을 익힐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불응하게 되면 동생들까지 다친다는 생각에 둘째 동생에게 당수 자리를 양보하게 되고 동생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도전을 위해 스스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똑똑한 동생은 그걸 파악하고 어쩔 수 없이 당수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면을 쓰고 도착한 곳은 이상한 산속이었고 주인공이 해야 할 일은 현재 무공을 수련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수련을 돕기 위해 주인공은 살인 교육용 제물로 끌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해진 주인공은 방어만 하면서 기회를 엿보게 되고 큰 기술을 쓰려고 하던 순간 소녀의 콧구멍을 찌르고 머리 박치기에 첫 경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이기나 싶었지만 소녀의 할머니가 비명소리에 달려오게 되고 이길 뻔했던 주인공은 할머니의 무공에 기절해버리게 됩니다. 소녀가 깨어나면 주인공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 주인공을 죽이지 않았고 먼저 깨어난 주인공은 살고자 하는 마음에 물을 먹던 중 하늘에 이상한 글씨를 보게 되는데 그 글씨에는 비밀의 장소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샘물과 이끼 그리고 동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동굴에 숨겨진 적대 고수들의 무덤이었고 그곳에는 그 고수들의 무공을 배울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겁니다. 파수와 시리즈가 정말 많고 살짝의 중2병 같은 느낌도 있지만 운이 좋아 정말 강한 소울링을 얻게 되고 실력을 숨기며 캐리해버리는 먼치킨 작품입니다. 요괴들의 공격과 몇 번의 전쟁에도 도시는 다시 재건되었고 낡은 성벽은 곧 도시의 역사를 알려주는 비석이 되었으며 이곳은 사람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도시 광희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양사와 무예가는 5급으로 나눴고 촌동, 백은, 황금, 흑금, 전설, 요괴를 계속시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비몽사몽으로 잠에서 깬 주인공 비류는 자기 손이 왜 이렇게 작아졌냐며 혼자 이상한 소리를 하며 작품은 시작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미래의 전설 등급까지 올라간 비류가 많은 적을 혼자서 막지 못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과거로 환생하여 미래를 바꿔가는 먼치킨 작품이며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내공을 수련한 사람의 육체가 삭해되는 자연의 이치. 하지만 그 수련이 극에 달했을 때 이를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바로 황골탈태라고 합니다. 뼈와 근육이 무공을 펼치기에 최적의 형태로 변하며 그 외모도 전성기 시절의 젊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니 인간으로서 누구나 꿈꾸는 영역입니다. 정파에서는 이 경지를 화경, 마교를 필두로 하는 사파에서는 극마로 칭하고 능히 소리로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들어 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화경에 이른 정파 고수는 8명이고 극마에 이른 사파 고수는 4명. 그 위는 입신의 경지로서 어떤 독도 침범하지 못하는 만독불침의 육체가 되며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현경탈마라 하는데 수천년 무림사에는 단 한 명뿐이었지만 현 세대의 주인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용원무림의 최고수 천마신군의 6번째 제자인 한비관과 청파 청화을 중 최고고수 거망, 담신우의 손녀인 담화린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이며 무협 만화이긴 하지만 세계관은 독자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고대 중국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닌 무정부 상태의 중국풍 가상세계를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 판타지 느낌이 드는 작품입니다. 옛날 옛적에 수세기 동안 문명의 황금기를 맞이한 대륙이 있었고 세상의 절반에 이르는 거대의 대륙 네버랜딩이 있었습니다. 그 대륙엔 수많은 종족과 문화로 얽혀 있었지만 위대한 마법사의 수호 아래 공존할 수 있었고 마법사의 시대라고 불리던 이 시대에서는 기나긴 평화의 시대를 이어갔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평화는 결국 느슨한 안도와 위협에 대한 불감을 가져왔고 마법사에게 추방된 만호공학자들이 다시금 세상에 나타났을 때 네버랜딩이 치룬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초고도 문명 신국 아바돈, 극도로 발달한 병기를 가진 천공 대륙 무력 앞에 네버랜딩은 자유를 잃었고 국민의 절반과 국토의 3분의 1이 소실되었으며 결국 네버랜딩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마법사와 만화공학자들이 끝없는 전쟁, 몰락한 네버랜딩을 구하기 위한 혁명이 시작되었고 피터팬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피터팬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동화들이 들어갔고 호크라는 제목처럼 호크가 주인공이며 특이한 점은 호크가 네버랜드를 구하는 착한 편이고 피터팬이 반대로 네버랜드를 박살내버리는 나쁜 쪽으로 나옵니다. 천년 전 신의 정원사로서 세계를 보살피던 엘프, 세계의 균형을 지켜보던 드래곤, 세상을 유지하는 정령과 환수들, 그들을 비롯해 수많은 종족들이 갑작스레 사라져버렸고 누구도 그들이 어째서 사라진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어느 날 수많은 종족들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졌던 한 사내가 되돌아왔는데 천년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대마도사 주인공이 돌아오게 됩니다. 현 동시 접속률 1위인 버추얼 MMORPG 에스페라. 전설과도 같았던 한 유저의 잠수로 인해 게임 업데이트는 멈춰버리게 되고 2년 후 느닷없이 그 전설이 복귀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전설의 모험이고 주인공이 가지고 간 어떤 물건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며 먼치킨 작품으로 혹시 안 보셨다면 정말 재미난 작품이니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눈에 띄던 주인공은 내가 왜 현대에 있냐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주인공은 30살이 되었을 때 현대 지구를 떠나 수성계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성공의 대성을 위하여 수련하던 중 신마에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시간을 거슬러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주인공은 수성계가 아직 열리지 않은 지구에서 다시 한번 수련해 인생을 바꿔가는 먼치킨 작품이고 중2병 같은 느낌도 있지만 볼만하니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거르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던 고등학생 주인공은 다리 밑에서 정체불명의 행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주인공은 겉보기와 다른 강호역의 비범한 싸움 실력을 보고 경호원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돈이 필요했던 강호역은 조건을 걸게 되는데 그 조건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합법적으로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생명보험금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 웹툰 고수 전 시리즈이며 무협의 끝판왕을 달리는 정말 재미난 작품이며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도 완결까지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설명은 더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 혹시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삶, 불의의 사고로 가족과 두 다리를 잃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두 번째 삶, 중원에서 적천마존이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가장 신뢰하는 이에게 배신을 당해 죽게 되었고 세 번째 삶, 다시 돌아온 현대에서 주인공은 평범한 삶을 살 거라고 다짐하지만 평범한 인간으로 살기에는 이미 중원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네, 이 작품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먼저 건드린 건 너희들은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주인공의 적천마존으로서의 충동을 떨쳐내고 무사히 평범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전설이라 불리는 마계 고주의 21세기 현세 적응기 먼치킨 작품으로 재미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운동신경과 남들과는 다른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은 딱히 문제를 일으킨 건 없었고 주인공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중학생들에게 끌려가 삥을 뜯길 뻔했지만 혼자서 그 많은 중학생들을 다 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다시는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기로 어머니와 약속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다시 보기 싫었던 주인공은 어머니와 약속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 주인공은 중학생이 되었고 일진무리에게 괴롭힘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참던 주인공과 어머니 앞에 깡패 무리가 나타났고 그 깡패들은 영전사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사실 주인공의 아버지는 오직 주먹 하나로 대한민국이 최고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인공에게 남긴 말이 있었는데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라였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회장 자리를 물려받아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고등학생이 되어 전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주인공을 괴롭혔던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작품은 정말 재미있고 완결되었으며 외전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 작품은 아비무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무협 작품으로 지천명 아비무쌍은 30의 세상을 홀로 섰고 40에 미혹되는 것이 없었으며 50에 이르러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에 이르러 들리는 말을 들을 줄 알게 되었고 70에 이르러 마음 내키는 대로 했으나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20 중반에 내 밥벌이를 혼자 있으니 1입이고 30쯤엔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이치를 깨달았으며 덕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없으니 부록 그리고 애 아빠가 된 이후로는 애들을 잘 키우는 하늘의 뜻을 알았으니 지천명. 네, 이 작품은 사실 초고수 사부에게 몰래 키워진 주인공은 특급 해결사로는 이름을 날렸지만 누구나 동경하는 무림에서는 이름을 날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어둠 속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암천해, 그리고 여러 영웅들의 희생으로 암천의 주가 죽게 되면서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해가 커 많은 문파들이 쇠하게 되는데 전란의 시대에서 운이 좋게 살아남아 화산파의 장로가 된 주서천은 일평생을 화산파 재건에 힘쓰지만 생의 마지막까지 옛 영광을 다시 보지 못한 채 후회와 미련만 가득 안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 어찌된 영문인지 운명은 그를 다시 과거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무림사에 기록될 전무후무했던 전란의 시대에 참혹했던 전쟁의 종식이 이면에는 전장의 이슬처럼 아스라이 사라졌던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으며 이것은 영웅들을 동경했던 한 사내의 악적 고투이기자 훗날 찬란히 빛날 절대자의 이야기이며 정말 재밌으니 이 작품도 직접 보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절대 무궁을 숨기고 허당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무당파 소월, 자애로운 대사형 지선은 당주의 명을 받고 무림맥으로 향하는데 그런 소월 앞에 마교들이 등장하고 숨겨왔던 힘을 어쩔 수 없이 개방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절대 무궁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닌 어릴 때 엄청난 사건으로 힘을 얻게 된 것이고 나중에는 마교의 힘까지 얻어 정말 강해지는 무협 판타지 먼치킨 작품으로 정말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5년 전 살인인 쌍둥이 동생을 잊고 살던 요누는 어느 날 그에게 동생의 유품인 회중시계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속에 숨겨진 일기장, 형이 이 일기를 볼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여러 차원과 우주가 교차하는 세계가 놓인 태양신의 탑 오벨리스크, 그리고 그것을 오르다 배신당해 눈을 감아야만 했던 동생, 모든 걸 알게 된 요누는 동생이 남겨둔 일기와 함께 동생의 이름으로 탑을 오르기 시작하고 동생이 남긴 모든 기억과 스킬을 형이 받게 되면서 초반에만 받을 수 있는 히든 퀘스트, 히든 아이템 등 동생은 알지 못해 클리어하지 못했지만 형은 그 기억을 통해 히든 퀘스트 조건을 달성하며 동생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탑을 오르는 성장형 먼치킨 작품으로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세계 정복을 노리던 마왕 크로딘을 죽여 세상을 구한 카트란 왕국의 용사 지드. 지드에게는 마왕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하여 공주와 결혼한다는 노후 계획이 있었지만 구하고 보니 공주가 아니라 왕자여서 실패. 마왕이 죽어 평화가 찾아온 세상에서 용사의 전투 기술은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지드는 평범한 백수로 전직하게 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천왕 제나가 마왕의 복수를 위하여 지드를 감시하고 다른 사천왕 로크는 마왕군을 모으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며 왕국은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될 뻔합니다. 네, 이 작품은 평범한 작품들과 다른 병맛 작품으로 사천왕과 싸웠지만 얼굴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 어이없어하는 사천왕 로가 나중에는 정말 친해져 마왕까지도 하는 용사 지드 이야기이며 병맛 개그물 먼치킨 작품으로 웃음이 필요하시다면 재미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원작 소설 1왕 신무협 장편 소설 신마경천기. 정면한 신비문파 창존문. 사제 모두 정파의 협객으로 헌신했지만 되돌아온 건 누명과 억울한 죽음뿐. 그러나 최후의 순간 신물이 빛을 발하고 제자 혁운성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데 이미 다짐하였으니 복수는 시작되었다. 전율하라. 그리고 긴장하라. 한 인간들의 왕이 문을 여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문은 사실 마계와 연결되어 있었던 마계의 문이었고 그 문 뒤에 튀어나온 마물들에 의해 평화롭던 세상이 어지럽혀지고 그때 한 인간들의 왕이 신에게 마물들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와 마물들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고 그 후 일부 인간들에게서 특별한 표식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마물을 물리칠 능력을 얻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마법사라 부르며 신의 사자로 칭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1급부터 7급의 마법사가 존재하며 7급이 최하, 반대로 1급이 최상이고 1급 마법사는 마법사들 중에서도 극소수 인물이며 작중에서는 1급 마법사 보유수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정도로 1급 마법사의 실력이 가히 넘사벽이라 부를 수 있는데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검은 마법사라는 호칭과 함께 1급 마법사가 되었고 각성을 하면 검은 마법사, 즉 어른의 모습이지만 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어린 모습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임무를 받아 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곳의 학생들은 당연히 각성을 하지 못하였고 이미 1급 마법사라 불리는 주인공이 마법학원에 가서 의뢰인을 도와주기 위한 학원을 먼치킨 판타지 작품으로 정말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그저 판타지, 무협, 게임, 소설, 영화, 만화 등 이런 걸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그것은 10년 전 이야기. 이곳은 지구가 아니고 힘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판타지 세계, 야만인들의 유토피아.
물리적인 힘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마음대로 가지고 빼앗을 수 있는 세상에서 주인공은 무려 10년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평범한 고등학생이 어느 날 판타지 세계로 소환이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노후 망을 물리쳐 드디어 지구로 갈 수 있다는 마음에 행복해하던 중 어떤 요정의 모습이 주인공 앞에 나타나는데 그 요정은 10년간의 여정을 지켜본 전제로 즉 판타지 세계의 신이었고 이 신은 진정한 용사의 길은 실로 험난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은 당신을 응원해준 수많은 인연이 있었다. 그들에게 우정과 사랑을 배우며 함께 성장한 당신은 마침내 사악한 망을 처치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런데 지금부터 성적을 알아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주인공은 동료에게 10년 동안 엄청나게 시달려 있었고 망을 쓰러뜨리기 전 함께해온 동료들을 모조리 기습으로 죽여버리면서 신에게 항의를 했지만 신은 불합격이라는 말과 함께 재시험을 친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인공은 간식 용서로 지정되어 처음 소환되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힘을 다 뺏긴 주인공은 편법을 사용해가면서 다시 성장하는 이 세계 먼치킨 액션 작품으로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꾸는 꿈, 사람들은 그것을 자각몽이라 부르는데 이곳에선 상상 속에나 가능했던 초인적인 능력을 체험해볼 수 있고 꿈에 그리던 이상의 존재와 매일 현실감 넘치는 데이트를 즐길 수 있으며 원하는 장소를 만들어내고 자신만의 꿈속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주인공 꿈에 다른 이상한 생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자신의 꿈이 자신 것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공유될 수 있으며 자각몽을 뛰어넘는 또 다른 꿈의 세계에서 꿈을 빼앗긴 자들이 모여 자신만의 능력과 고유 스킬로 꿈을 되찾는 성장형 판타지 액션 작품으로 재밌으니 추천드립니다. 요산월도 장춘마, 농림 18체 중 하나인 포용체인 선적들 수십 명과 함께 양가충이라는 체주의 목을 베고 암살단에 들어온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고수인지 알 수 있었다. 무공에 관한 암살단 대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뛰어난 무인이었지만 그는 죽었다. 1년 동안 거센 훈련을 받은 후 고작 3번의 임무를 넘지 못해 살수의 칼에 목이 날아갔고 그건 자만했기 때문 행동 강령을 어기고 모든 것을 건 살수의 일검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다. 매화 금수 백건학, 매화 추령 백무심, 하나는 백발홍안의 노인, 또 하나는 벙어리 검수. 그들은 명문정파라는 화산파 장로들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맹주의 추천에 의해 들어온 절정 고수들이었고 그들 역시 강했다. 하지만 그들도 5번의 임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바닥을 기어야 하는 순간 백건학이 멈칫했고 거기서 그의 가슴은 살수의 칼에 관통당했고 그 모습을 본 백무심은 이성을 잃어버려 결국 다른 살수의 칼에 죽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살수 암살단 3년차 때 들어온 이였는데 1대 검호 백중건, 그는 거창한 벼로에 걸맞는 무공을 사용했고 맹에서 그를 중원의 10대 고수 중 한 명이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실력에 관한 의문을 품을 수 없었다. 실제로도 그래 보였고 인간의 검에서 광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하지만 그도 죽었다. 그것은 살수 암살단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빨리 죽었고 첫 번째 임무에 투입해서 살명이라는 1급 살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이유는 그의 무공이 너무 강해 병력탑마저 뚫어버릴 정도로 강한 그의 실력이 되레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강했던 백중건의 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검 하나로는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잊지 마라, 우리가 상대할 자는 살수이다. 네, 이 작품은 조장이라 불리는 주인공은 결국 병력탄에 의해 조직이 사라지게 되고 죽어가던 주인공을 장시세가에서 도와주게 되지만 민폐를 끼치기 싫었던 주인공은 5년 동안 혼자 숨어 살게 되는데 주인공을 도와줬던 장시세가는 하북 서남쪽 심주현에 위치한 세가 200년 전에는 송도를 비롯해 서남쪽 중요 거점을 장악했던 곳이었으나 점점 가세가 기울다 오늘날 송도의 세력을 떨치고 있는 석가장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에 장시세가는 재력을 이용해 고수들을 초빙하려고 했고 그 사이에 선친 때부터 가주를 보좌했던 황노인은 과거 인정을 베풀었던 한 사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를 만나러 가 장시세가의 호위무사가 되어달라는 먼치킨 무협작품으로 정말 너무 재미있는 작품으로 꼭 한번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울사만이 검을 휘두르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시기, 대장장이 아버지를 둔 주인공은 아들 도화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장에 참여하게 되고 수년이 지나 3년검이라는 자 때문에 할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주인공을 위해 만든 검을 손자에게 부탁하지만 손자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칼자루 하나 없이 전장에 참전하게 되고 칼 한 자루 쥐어주지 못해 한이 되었던 할아버지가 언젠간 아들에게 줄 검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시대에서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되었고 손자 도아는 복수를 꿈꾸고 전장에서 돌아온 주인공은 목숨줄 한 개와 아버지가 만든 칼자루 하나를 들고 아들을 찾아 떠나는 먼치킨 작품으로 재미있으니 추천드립니다.